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양성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모든 혐의 47개나 됩니다. 혐의가. 어떻게 47개를 던졌는데 하나도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책임을 묻는 논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설이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의 특수부 검사로서의 윤리를 묻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선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지휘하는 국민의 힘에는 예상치 못한 큰 장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로소 윤석열, 한동훈의 민낯을, 검사로서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판결인데다가 그 후유증이 또한 역사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던 보수 세력, 특히 지식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쟁점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래도 윤석열, 한동훈 무작정 지지하겠느냐? 이래도 팬클럽으로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겠느냐 하는 아주 선택이 어려운, 그것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재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받고 그동안에 법원을 난도질했던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의 적나라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검사로서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이고, 이 앞으로의 전개는 법원, 검찰, 정치, 언론에까지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조선일보의 준엄한 농고문 같은 사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을 읽을 때 언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 제목에는 윤석열, 한동훈이 빠졌는데 정확하게 쓴다면은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근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입니다. 경천 동지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설이 굉장히 깁니다. 쓸 게 많다는 거죠.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성태 사법부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 거래를 하고 무리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되었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세 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빼고 싶습니다. 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하여 5개월 동안 이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여기에 나오죠.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기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명을 동원해가지고 법원을 난도질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했어요? 정의를 위해서 했습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종북 정권을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법률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이걸 도와준 하수인 역할을 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 법, 인권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정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사실상 사법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쿠데타를 도와준 사람이 또는 그 쿠데타의 실행자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비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생겼습니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되었고 사법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 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이 질문은 김명수, 문재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났습니다.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한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큰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